AI를 쓰면서 진짜로 내 업무가 줄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클로드를 회사 업무에 붙여 쓰기 시작하면서 그게 처음 됐거든요. 자료 정리하고 문서 만드는 건 거의 다 클로드가 하고 저는 주로 검토와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쓴 건 아닙니다. 한동안은 그냥 질문만 던지는 정도로 썼어요. 뭐가 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 대단한 걸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설정 몇 개만 잡고 사용법 몇 개만 알아도 전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클로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따라올 수 있게 완전 초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입하고 필수 설정 잡는 것부터 회의록 하나로 문서 만드는 방법, 자주 하는 업무는 아예 묶어서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클로드를 실제 업무 도구와 연결해서 메일까지 보내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우선 가입은 구글에서 클로드를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나오는 클로드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구글 계정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30초면 끝납니다. 구글로 계속하기를 눌러서 원하는 계정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관을 동의하게 되고요. 약관을 동의한 후에 계정을 만들게 되면 처음에는 무조건 무료로 시작을 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건 다 무료로 됩니다. 유료는 나중에 더 필요해지면 그때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무료로 사용을 클릭을 하시고 건너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름을 작성을 하는데요. 저는 AI 까꿍이라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 역할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수정하실 수도 있으니 우선은 대략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가입이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이 네 가지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로 왼쪽 아래 내 이름을 클릭을 해서 설정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까 작성한 이름이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클로드가 어떻게 불러드리는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걸로 바꾸시면 되고 우선 귀하의 업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선택을 하셔서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클릭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이제 클로드 지침 칸에 이제 내 업무 상황을 이제 적어 두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많이들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해줘, 불필요한 서로는 빼줘, 애매한 표현 쓰지 마, 이런 걸 이제 잔뜩 적어 두셨는데 이건 예전 AI 쓰던 방법이에요. 지금 모델들은 그런 거 안 알려줘도 이미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적어봐야 답변이 크게 안 달라지고 토큰 소모량만 커집니다. 여기 적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클로드가 미리 알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업무 환경, 그래서 어떤 회사에 어떤 업종,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만든 문서들은 누가 보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만 쓰는 것들, 자주 쓰는 용어라든가 금액 단위, 날짜 표기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둡니다. 이런 건 아무리 똑똑한 AI라도 미리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적어두면 우리 회사의 사정을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추측하지 말고 반드시 물어봐 달라는 내용을 꼭 적어주세요. 왜 그런지는 영상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작성을 하게 되고 변경사항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정은 개인정보 보호 항목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I 모델 개선 돕기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걸 켜두면 내가 나눈 대화가 모델 학습에 쓰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사 자료나 민감한 내용을 다루실 거면 꺼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모리 영역인데요.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클로드의 기억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팅에서 메모리를 생성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혀 있는 게 다른 AI 제공 업체에서 메모리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기 시작을 눌러보면 이런 프롬프트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예를 들어 내가 챗GPT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챗GPT에 이렇게 붙여넣고 프롬프트를 보내면 자,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메모리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이제 붙여넣게 되면 클로드가 기존의 다른 AI에서 활용했던 메모리들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설정은 기능 탭에 있는데요. 여기 내려보시면 코드 실행 및 파일 생성,
그래서 클로드 코드는 실행하고 문서, 그다음에 보고서들을 생성 및 편집할 수 있습니다. 스킬 사용에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켜져 있지만 이게 꺼져 있으면 오늘 뒷부분에 보여드릴 것들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켜져 있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설정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채팅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채팅을 해보기 전에 입력창 옆에 옵션 두 개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웹 검색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게 켜져 있는지 한 번만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켜져 있으면 클로드가 최신 인터넷 정보까지 찾아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 쪽을 눌러보시면 기본적으로 소넷5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모델을 눌러보시면 하이쿠나 이전 버전의 소넷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하이쿠보다 소넷이 성능이 좋기 때문에 소넷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오퍼스나 다른 이제 페이블 같은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노력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중간 값으로 되어 있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생각하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대신 빠르게 토큰이 소모되니 우선 중간 값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확장 사고는 단순 질문에는 끌 수 있지만 뭐 껐다 켰다 하는 거 귀찮기 때문에 우선은 켜두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채팅을 통해서 실제 업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회의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번 주 팀 회의록인데 뭐 안건이 6개, 참석자도 다양하고 그냥 읽기에는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록을 그대로 첨부를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해볼게요. 이 회의록에서 결정된 사항과 담당자별 할 일을 뽑아서 정리해줘 라고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담당자별 할 일 그리고 결정된 사항과 미결정된 사항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쓰기에는 뭔가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계속 말을 걸면서 다듬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추가로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기한이 급한 순서대로 다시 정렬해주고 담당자가 여러 명인 것은 따로 표시를 하고 회의에서 결론이 난 것은 맨 마지막에 미결로 모아달라 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보시면 뭐 미결된 사항들은 따로 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한 순서대로 할 일이 정리해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에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대화하듯이 고쳐나가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익숙해지면 한 번에 여러 개를 요청을 하셔도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대화하듯이 고쳐나가면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시면 됩니다. 자, 회의록을 이대로 쓰기에는 너무 불편하니 이 내용을 가지고 워드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토대로 회의록을 정리해서 워드 파일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걸 보시면 워드 파일을 만들어서 실제 다운로드 버튼까지 띄워줍니다. 아까 설정에서 코드 실행 및 파일 생성을 켜라고 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꺼져 있으면 여기서 텍스트만 나오고 끝이 납니다. 다큐멘트를 보시면 주간 회의록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클로드로 문서 하나를 완성하는 기본 흐름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첨부하고 시키고 다듬고 파일로 받고 이 4단계만 익히셔도 웬만한 문서 작업은 다 됩니다. 근데 문서만으로는 가독성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요청을 또 해볼게요. 회의록에서 담당자별 액션 아이템을 기한이랑 우선순위까지 정리해서 대시보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이번에는 문서가 아니라 화면이 하나 나왔죠. 담당자별로 나눠져 있고 기한 순서도 정렬되어 있고 그리고 급한 것들은 우선순위가 높음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 항목 추가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채팅을 통해서 계속 고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독성 좋은 대시보드가 회의록 하나만으로도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딩 몰라도 됩니다. 회의록으로 한번 똑같이 해보시면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한 가지 불편한 게 생기는데요. 매번 채팅을 열어서 액션 아이템의 대시보드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고 회의록의 양식을 또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게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보시고요. 이 프로젝트는 업무별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부서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클로드도 업무 성격별로 공간을 나눠두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 프로젝트를 누르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네임은 주간 회의록 정리라고 작성을 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팀 회의록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든다 라는 것을 적어둘게요. 이렇게 하고 프로젝트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주간 회의록이라는 업무 공간이 하나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보면 메모리, 지침, 파일이 있는데요. 우선 지침이 핵심입니다. 자, 여기 있는 지침은 아까 설정과는 좀 다른데요. 아까 설정에서 우리가 작성됐던 거는 모든 채팅창에 영향을 주는 거고, 여기 지침에 작성되어 있는 거는 이 프로젝트에서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침을 열고 주간회의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작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지침을 저장을 하시면 이 프로젝트 내에서는 이 지침을 활용을 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 탭에 보면 이 프로젝트에서 참조할 PDF 문서 또는 텍스트를 추가하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만들었던 회의록을 그대로 첨부를 해 볼게요. 그러면 이 파일을 참조해서 앞으로 주간 회의록을 정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음 주 회의록을 준비를 했어요. 8월 22일 회의록인데 아까 것과는 다르게 안건도 다르고 참석자도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이 파일을 회의록 파일을 첨부를 하고 저는 단순하게 이번 주 회의록 정리해줘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형식이 어떻고 뭘 뽑아야 되고 이런 설명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눌러보면 기존의 주간 회의록 정리한 것과 같은 양식으로 결정사항 담당자별 할 일, 다음 회의 안건, 그리고 결론 안 난 미결 따로 지난번이랑 똑같은 형식으로 나왔죠. 지침에 적어둔 걸 클로드가 알아서 따른 겁니다. 이게 프로젝트의 힘입니다. 한 번만 만들어두면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시키기만 하면 돼요. 저는 업무를 다양한 프로젝트별로 나눠서 쓰는데요. 한 번 만들어두면 다시 귀찮게 대화 없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5분만 투자하셔서 만들어두면 업무가 빨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인데요. 여기까지는 전부 클로드 창 안에서만 한 거예요. 회의록만 정리하면 끝이 아니죠. 담당자들한테 알려줘야 진짜 일이 끝납니다. 이제 클로드를 실제 업무 도구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만들었던 프로젝트 창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정리된 할 일을 담당자별로 나눠서 각자에게 보낼 메일 초안을 써줘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각 사람들에게 보낼 메일들의 초안들이 완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복사해서 메일에 붙여넣는 것 자체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클로드가 직접 보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플러스 버튼을 눌렀던 것을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제 커넥터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터 둘러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지메일이 있죠. 지메일을 보면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클로드에 연결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메일에 연결 중이라고 뜨고요. 그래서 원하는 계정에 똑같이 로그인을 하시면 클로드 지메일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클로드가 지메일에 액세스할 수 있는 항목들을 선택을 하는데 우선은 전체를 한번 선택을 하고 계속을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클로드와 지메일 연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창을 닫고요. 이제 지메일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초안들을 각 담당자한테 매일 임시 보관함에 저장해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각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임시 보관함에 저장할게요 라고 하는데 이메일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우리 프로젝트 내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채팅에 이제 이메일 주소를 쓰기에는 너무 귀찮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텍스트로 내용 추가를 해놓고 각 담당자 메일 주소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콘텐츠를 추가를 해놓게 되면 이 프로젝트 내에서 각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채팅 화면으로 넘어가서요. 파일을 추가해 놨으니 각 담당자 메일 주소록을 참고해서 작성을 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Gmail 내에서 이메일을 작성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임시 보관함에 들어가 보면 각 담당자별로 메일 초안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임시 보관함에 넣으라고 한 이유는 사람이 메일을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체크를 하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자동화가 되면 바로 발송도 할 수 있겠지만 처음이니까 임시 보관함을 통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하셨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 수가 있는데요. 메일을 작성하고 메일 내용의 초안을 요청하는 것도 내가 채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업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작업을 스킬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했던 방금 업무의 이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게끔 만든 것이 스킬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스킬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스킬은 회의록 원본이 들어오게 되면 워드 문서를 만들게 되고 이 만들어진 워드 문서에 정리된 할 일들을 각 담당자들에게 이메일 초안을 작성을 해서 만드는 것까지 한 번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 업무들의 프로세스들을 추가해서 가르쳐 두면 계속 쓸 수 있게 됩니다. 만들어진 스킬을 그대로 스킬 저장을 누르게 되면 앞으로 이 스킬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한 일들을 한 번에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킬의 사용의 경우에는 슬러시를 누르고 지금 만들어진 위클리 미팅 노트라는 걸 하고 수행해줘 라는 한마디를 통해서도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지메일 하나만 연결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드라이브나 캘린더까지 붙이면 클로드가 알아서 자료를 찾고 일정 잡고 메일을 보내는 것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클로드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클로드는 가끔 없는 기능을 있다고 착각해서 알려주거나 확신에 차서 틀린 답을 줄 때도 있어요. 저도 몇 번 그냥 믿고 썼다가 다시 확인한 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정에서 추측하지 말고 먼저 물어봐 달라 라는 문장을 꼭 넣으라고 했었죠. 그게 이것 때문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그럴듯하게 채워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 한 줄이 있으면 항상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AI가 실행하고 사람이 검증한다. 클로드가 만든 결과물은 한 번 더 검증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처음에 설정 4가지를 하고 두 번째로 회의록 하나로 문서랑 대시보드도 만들어 보고 세 번째로는 자주 하는 업무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에는 메일을 보내는 업무 도구까지 연결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부 클로드 무료를 통해서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하신다면 설정부터 잡아두세요. 5분이면 끝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커넥터를 여러 개 붙여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업무를 녹화를 통해서 가르치는 방법, 그 외에 코워크까지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